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젊은 처자를 넘본 할배. 오랜 옛날 커다란 강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에 고성이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낮은 돌담이 둘러쳐진 집에 혼자 살면서 매일같이 밭일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성이가 오늘도 밭일을 나온 터 한나절 뙤약볕 아래에 서 있던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려. 지금 이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천만 다행인가. 어릴 때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마는 한참을 누워있기만 했던 것이 지금 또 예전처럼 몸져 눕기라도 하면 어쩔 것이냔 말이지. 지금 날 돌봐줄 사람도 딱히 없는데 말이여. 그러면서 또 밤마다 잠자리에서는 더 큰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다 꿈은 또 어찌나 많이 꾸는 것인지 때마다 좋아하는 처잘 꿈속에서 쫓아댕길 때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죄다 짓거리는 고성인 것이었지요. 이에 이불이 땀에 흥건히 젖는 일은 다반사였고 말입니다. 아이고야, 뭔 놈의 꿈을 또 이리도 많이 꾼 것이냐. 내 참말로 진짜 같아서 말도 안 나오네 그려. 그나저나 이 이불은 또 종일 말려야 쓰겠구만. 매일 외쳐대는 고성이의 잠꼬대 소리는 근처 동네 사람들을 모두 깨우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궁시렁대며 잠들고 마는 마을 사람들이었건만 고성의 옆집 강씨 부부만큼은 그 소리에 마냥 귀 기울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고성이가 불쌍하기만 한 것이었는지 잠꼬대를 하고 난 다음 날이 되고 나면 여지없이 고성의 집에 들러 쌀과 찬거리 등을 내주는 것이었어요. 평소 기력이 많이 딸려 그러는 건 아닌지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리도 착하고 맘씨 좋은 강씨 부부였기에 친구 하나 없이 살아가는 고성이의 입장에선 그나마라도 얘기 나눌 상대가 강씨 부부인 것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오늘 아침나절에도 아끼던 수탉 하나를 잡아다가는 푸꼬와 찬거리와 함께 들고 온 강씨 부부였습니다. 어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는데 말이지. 금세 피곤이 몰려와. 네, 초저녁부터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 삼계탕을 자넬 주려고 진작부터 고아둔 터였건만은 오늘에야 가져와서 좀 미안하게 됐네 그려. 이 말에 고성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어요. 미안하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때마다 이렇게도 귀한 걸 아끼지 않고 갖다 주시는데 제가 되려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이지요. 그리고는 덕담을 이어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사실 고성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꽤나 물려받았던지라 그리 모자람 없는 생활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 여차로 머슴이나 몸종을 둘 법도 했을 텐데 자신의 허드렛 일을 남한테 맡기는 건 조금 불편하기만 한 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해 먹는 일은 손에 잘 익지 않은 터 끼니를 잊어버리는 건 일도 아닌 것이었지요. 그럼 어찌 이 백숙을 담을 빈 그릇 하나 좀 가져오겠는가? 그러자 살짝 난처해진 표정이 된 고성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있는 그릇은 죄다 뭘 담아놨더니만은 덜어낼 빈 그릇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요. 이에 혀를 차는 강씨가 손사래를 치더니만은 아, 됐네. 그냥 이대로 먹고 빈 그릇은 나중에 갖다 주게나. 어찌 남정네 혼자 산다지만 빈 그릇 하나 마련키도 어려워서 쓰겠는가. 얼른 안 사람을 봐야 할 텐데. 참으로 걱정이 많네 그려. 이런 강씨의 관심 어린 말에 더욱 고개를 조아리는 고성이었어요.
강 씨가 자리를 뜨고 난 이후 삼계탕을 모자람 없이 먹고 난 고성은 두둑해진 배를 끌어안곤 밭일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향긋한 봄바람에 룰루랄라 휘파람이 절로 나오는 날씨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오늘은 쬐게 늦어 나오셨네요. 오라버니. 언제 들어도 익숙한 목소리였건만 고성이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역시나 뒤돌아본 그 자리엔 때마다 용케 알고 나타나는 옆 동네의 어린 처자 연하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름조차 외우기도 어려웠건만 자꾸 지 이름을 노래처럼 외쳐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귀에 익어버린 이름인 것이었지요. 또 연하구만. 아, 넌 어쩌자고 허구한 날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겨? 내가 네 싫다고 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쓰는 것이냐고? 그러자 그것이 내 알 바 아니라는 표정으로 입술만 삐쭉 내밀어대는 연하였습니다. 아, 맨날 아침 잘 먹었냐 물어보면 대답 한마디 없더니만은 어찌 내가 쫓아오는 건 용케 알고 이리 더 잘 갖다 붙이는 것이여. 나한테 관심 없다 하면 그냥 평소대로 할 것이제. 어째 안 하던 성까지 내고 그러실까? 근데 오늘도 아침은 잘 잡순 것이여. 그래도 연하의 얼굴이 나름 반반하긴 한편이라 눈길이 아예 안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지 할 말만 이어가는 연하의 모습에 고성은 할 말을 잃었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뒤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얼마쯤 지나 제 풀에 사라져버린 연하의 고성은 그제서야 환히 웃으며 어느 산길로 발을 들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항상 밭일하러 가기 전 의식처럼 들려야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 놓은 터였습니다. 이래저래 산길을 올라 한 언덕배기에 다다른 고성은 가까이 내려다 보이는 한 기와집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선 유일하게 집 대문은 물론이고 마당채에서 대청마루까지 죄다 내려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오늘은 아직도 늦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 마당에 저리도 벚꽃잎이 가득 떨어졌는디 어찌 가람낭자는 아직도 저걸 쓸지도 않고 있다요? 그 일손이 필요하면 내한테라도 얘기할 일이지. 아, 그런 건 또 내 전문인 것이 아니겠소. 이런 혼잣말로 자신의 속마음만 달래는 고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 가람이란 처자의 미소를 봐야 쓰는 고성이었건만 그런 처자가 빨리 안 나타나니 살짝 안달이 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외시던 할머니를 떠나보낸 가람낭자였기에 험한 세상 홀로 꿋꿋이 살아가던 가람낭자에게 오늘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지 없던 걱정까지도 올라오는 고성이었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언젠가부터 눈의 가시처럼 이 동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한 할배가 고성의 눈에 띄인 것이었어요. 제 아무리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그 잘 차려입은 용모로나 젊을 때 한 인물 했을 것 같이 보이는 그 나름의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훤칠한 모습이란 고성의 입장에선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배가 지금 또 그 가람낭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이맘때 드나들며 환히 웃는 가람낭자의 배웅까지 받아내던 할배였기에 고성은 마냥 수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한테서 슬쩍 얘기도 들어본 고성이었건만 가람낭자의 주변에는 웬만한 친척분들도 안 계실 뿐더러 평소 알고 지내는 어르신도 딱히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할배를 또 마주한 고성이었으니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기만 한 고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평소처럼 예쁜 옷을 입고 나온 가람 낭자가 다급히 마당채로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환히 웃으며 대문을 열어주는 모습의 고성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낀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랑채로 들어가는 그들 모습에 그만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가람낭자.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란 말이오. 전번엔 처음이라 내 어찌 이해해야 할지 싶더니만은 어떻게 지금 또 그 영감탱이를 당신 집이 들일 수가 있단 말이오. 그 나이 많은 할배가 뭐가 좋다고. 내는 아직도 당신한텐 말 한마디 못 걸어봤는데. 하며 얼마쯤 앉아 넋두리를 했을까요? 한참을 그 집 지붕만 바라보고 있던 고성이 밭일 갈 생각은 내버린 채로 이만 꾹 악다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려 저 어르신이 누구던 간에 내 이대로 물러나면 고성이인 것이 아닌 것이지. 저 할배도 분명 집에서 기다리는 할멈이 있을 것인데 내 당장 내려가 혼쭐을 내줘야겠구만 그래. 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쥔 채로 언덕을 내려가는 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사랑채에서 나온 그 할배가 또 가람낭자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집 밖을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허허 웃는 모습이란 이젠 고성이를 있는 대로 약 올리는 듯도 한 것이었어요. 이어 마을 장터로 향하는 할배의 모습에 고성은 그 뒤로 바짝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배는 한 보부상한테서 홍두깨 하나를 사더니만 또 어느 노쇠 가게에 들러서는 마냥 뒷짐을 진 채로 가격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 지체 높은 어르신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내 깎아드리는 건 당연한 처사이지요. 어째 5냥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고개를 조아리던 노쇠 그릇 상인이 앞에 놓인 그릇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5냥씩이나 줄 것 같으면 내가 못하러 이런 걸 직접 사러 나왔겠나? 예나 지금이나 이곳 상인들은 정말 야박하기가 여전하구만 그래. 그 못해도 2냥이면 될 것을 어디 나한테 감히 사기를 치려드는가? 이래저래 세상 물정에 꽤나 자신만만해 보이는 할배였어요. 아니 근데 이 소리에 성을 낼 만도 한 것을 차분히 제 할 말만 이어가는 상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장사한 지가 몇십 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노쇠 그릇 하나에 금가격이라도 매기겠습니까요? 그럼 그냥 원하는 대로 받을 터이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십시오. 무슨 그릇 하나 팔아서 밥 한 끼 사 먹을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말이요. 그러자 그 할배는 곧 주변 눈치를 슬쩍 보더니만 복주머니에서 3냥을 꺼내놓는 것이었어요.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고성은 또 한 번 생각에 잠긴 터였습니다. 보아하니 물건 깎는 모양새가 돈도 많아 보이질 않는데 말이지. 그렇다고 성격이 좋아 보이길 하나 몸만 잔뜩 나 있는 것이 가까이 하면 찔리기만 할 게 분명해 보이는데 어찌 가람낭자는 저런 영감탱이가 뭐가 좋다 방에 들인 것이어서. 하며 미간의 주름을 팍 주는 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노쇠 그릇을 들고 나오는 할배와 딱 마주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내 그냥 지나쳐갈까 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래 길을 막고 섰습니다요. 그러자 살짝 놀란 듯 주춤거리던 할배가 고성이를 빤히 바라보며 서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릇 하나엔 뒤통수 안 맞으려 발버둥 치면서도 어찌 자신보다도 한참이나 어린 처자 집엔 그리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갭니까? 어르신은 집에 아들이나 딸 자식도 없는 것이오?
그러자 그 소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던 할배가 되려 입맛만 타시더니 곧장 고개를 수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깐 말도 잘하더니만 거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란 말이오. 어찌 어르신의 눈엔 이놈의 세상이 우습게만 보이는 것이랍니까? 가뜩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혼자 잘 살아보려 애쓰는 처자이구만. 어디 감히 뭘로 다 꼬드겼는진 몰라도 어찌 대낮부터 그 처녀 집을 함부로 드나드는 개냐고요. 어디 그 한낱 양심은 집에서 삶아먹기라도 하고 나오셨소? 거참 그 수염까지 달린 비싼 입이 나 있으면 뭐라도 좀 내뱉어 보시란 말이오. 이에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할배가 들고 있던 노쇠 그릇을 품 안에 넣더니만은 허참 젊은 친구가 못하는 말이 없구만 그래. 어쨌든 난 이만 갈 데가 있으니 내 이 정도로만 듣고 가겠소이다. 하며 뒤돌아서는 것이었어요. 어디 또 다른 젊은 처자 집이라도 봐놓은 게요?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리 내빼면 그 잘못이 사라진답니까? 말 좀 더 해보고 가시란 말이오. 고성의 내지르는 소리에 주변 상인들도 고개를 쳐들며 바라보기 바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멀어지는 할배 모습에 고성은 잠시 동안 망설이듯 하더니만 곧장 그 뒤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내 모르긴 몰라도 저자가 또 가람당자의 집에 갈지도 모르는 것인께 이참에 정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쓰겄다. 어디 나한테 딱 걸렸구만. 이윽고 할배와 멀리 떨어져 걷던 고성이 근처 주막으로 들어가는 할배의 모습에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갈 데가 여 주막뿐이었구만 그래. 어디 그 맨정신으로는 집에 못 들어가겠으니 술 한 잔 걸치고 들어갈라나 보제? 그럼 어디? 그 안주인 할멈이 다시 나일 거꾸로 먹어준단가? 그런 양심을 술에 말아잡수면 뭐가 달라지느냔 말이여. 라며 혼잣말로 할배와 멀찍이 떨어져 앉은 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막걸리를 뚝배기로 시켜놓고는 그 할배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성 근처로 두 명의 남정네가 새로 들어와 앉는 것이었어요. 주모! 여기도 막걸리하고 국밥 좀 갖다 주이소. 근데 여 앞에 소기름 좀 내버리지 말라니까는 내 또 들어오다가 넘어질 뻔한 거 아니겠소? 그러자 술을 갖고 온 주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내버리란 것이요? 나도 잘 버린다는 것이 저쪽 개로 흘러들어가 버리니께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마. 그리도 안 입고 오면 저 항아리 쪽을 휘 돌아들어오면 될 일이지. 잔말 말고 엽전이나 미리 내놓고 드시구랴. 오늘은 외상 없대이. 이에 순간 배시시 웃는 남정네였어요. 거참 말 서운하게 하네 그려. 내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젠 잘 알아들었으니 좀 한번 봐주란께로. 라며 두세 뼘 수그리고 들어가는 남정네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모가 자리를 뜬 사이 그들이 나누는 또 다른 얘기가 고성의 귀에 들어와 박혔어요. 저기 저 어르신 말이오.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길래 내 살짝 알아보니까는 예전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말이지. 그 성격이 엄청 괴팍하다는 거 아닌가? 어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행차를 다 하셨구만 그래. 그러자 또 다른 남정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오. 근데 저리 자세히 보면 있던 마을에서도 할멈들한테 꽤나 인기가 있었을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에서는 아예 젊은 처자하고 살림까지 차렸다는 것 같던데 말이오. 내한테 들리는 소문이 사실일라는가? 이들의 말에 눈이 크게 떠지는 고성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술잔을 바닥까지 또 비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는. 저 어르신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악어, 넘치는 정력이면 못할 것이 없건만은 자네나 나나 부러우면 지는 걸세. 자, 이거나 빨리 먹고 마늘 하나 보러 들어가 봅세. 라며 또 다른 질펀한 농담을 이어가는 그들이었어요. 이들의 말소리에 술만 더 기울이던 고성은 급기야 길바닥에 쓰러진 채로 다음 날 아침에야 제 집에서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할배를 더 못 쫓아간 것도 한이 된 고성이었건만 이젠 더 이상 그 가람처자의 집에 또 가고픈 마음까지 잃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집안에만 머물며 밭일조차 나가지 않던 고성은 집마당만 오가며 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닌가 싶네 그려. 그 할배가 가람 낭자한테가 내 얘기라도 했을라 치면 괜히 내 모양만 빠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어찌 이제 내 그 가람 낭자를 맘 편히 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아, 근데 아니지. 가만 생각해보면 내 그런 처자를 보고 싶어 할 리가 있겠느냐 말이다. 어찌 그런 나이든 양반을 만나는 처자를 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또 보고 싶을 리가 있겠느냐 말이오.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또 혼자만의 생각에 골몰하고 있던 그때 고성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옆집 강씨였어요. 아니, 어찌 또 이리도 먹을 걸 잔뜩 가져오셨답니까? 전 지금 딱히 입맛도 없는데 말이오. 그러자 여전히 걱정하는 말투의 강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네. 어제는 밭일도 안 나갔다더만 또 몸이 안 좋아졌는가 싶어. 내 궁금하던 차에 소 양지 끓인 물이 좀 남아 그냥 갖고 와봤다네. 어디 이거 먹고 기운이 좀 날라는가 모르겠다마는 참 자네 집에 빈 그릇 하나 없는 걸 보고 내 그릇도 한두 개 갖고 왔는데 말이네. 자, 이거 밖에나. 순간 강씨가 건넨 그릇을 받아든 고성은 뭔가 익숙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었어요. 이틀 전 그 괘씸한 알배가 흥정을 하며 사들고 가던 그 노쇠 그릇과 무척이나 닮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르신도 이 노쇠 그릇을 저작거리에서 사신 geb니까? 이에 그것이 뭔 소린가 싶은 강씨였어요. 글쎄, 이건 내 아내가 갖고 온 것이어서 말일세. 난 어디서 샀는지 잘 모르네만 왜 그러는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러자 고개를 내젓는 고성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요. 그냥 이 노쇠 그릇을 팔던 상인을 한번 봤었어서 말입니다. 어쨌거나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요. 이어 먹거리도 받아든 고성이 강씨를 배웅했어요. 대충 뭐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는 것이라지만 지금은 별 기운을 내고 싶지도 않은 고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음 날이 되어도 고성은 그 강씨가 준 음식들을 깨작거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먹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젠 더 이상 밭일마저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고성은 억지로 낙과 쟁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을 나선 고성이 여느 때처럼 가람낭자를 보기 위해 언덕을 올라야 마땅했건만 그쪽으론 쳐다도 안 보는 것이 제 스스로도 무척이나 어색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웬 익숙한 처자 하나가 나이든 할배 옆에 딱 붙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익숙함을 자세히 보니 날마다 자신을 귀찮게 했던 그 연하가 글쎄 틀림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근처 담벼락에 숨어 그 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니 아니나 다를까 고성의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하 옆엔 글쎄 얼마 전에 말씨름을 했던 그 망나니 할배가 딱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젠 연하마저
그 할배한테 넘어갔다 생각이 드는 고성이었기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길로 멀어지는 그 한 쌍을 바라보며 헛웃음만 치는 고성이었지요. 연아, 넌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 내 가람낭자를 다시 또 볼 수가 있다더냐. 저놈의 할배 때문에 내 좋아라 하는 가람낭자를 예전 기분으로 어찌 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라며 허공만 올려보던 고성은 밭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늘만 바라보기가 일쑤였습니다. 가람낭자를 향한 마음을 지워내려 애써봤지만은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겨우 반나절 일을 마친 고성이 제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할 즈음 마침 우물가가 목전이라 물 한 모금 떠먹으려 그 길로 발을 들이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는 곱게 차려입은 가람낭자가 힘겹게 물을 퍼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고성이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였어요. 저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요. 저 좀 잠깐 도와주시겠습니까? 낭낭한 가람낭자의 목소리가 고성의 귓전을 울려댔습니다. 마치 웅웅대는 바람 소리를 타고 낭자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찬 듯도 한 것이었지요. 이에 순간 뒤돌아본 고성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이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서 말입니다. 제가 이만큼은 집에 들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힘이 안 나서 말이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집까지 좀 들어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가람낭자의 정중한 부탁은 그 누구도 거절하기가 힘든 것이었어요. 가뜩이나 고성의 입장에서만큼은 모른 척하기란 역시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요. 이내 말없이 물동이를 진 고성은 지체 없이 걸음을 옮기더니만 순식간에 가람낭자의 집 앞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제가 사는 곳을 이리도 잘 아신답니까? 제가 딱히 말씀도 안 드렸는데 말이오. 이 말에 흠칫하던 고성이었건만 별 상관없다는 듯 물동이만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이 좁은 동네 알기가 복잡한 것이 있겠소마는 여러 해 다니다 보면 그 길이 그 길인 것이지. 내 그쪽도 오가던 중에 저 먼 발치에서나마 가끔씩 봐왔던 터 딱히 어려운 것 없이 바로 올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겠소. 이런 고성의 말에 환한 미소를 보이던 가람낭자는 집안까지 물동이를 한 번 더 들어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성이 또 물동이를 옮겨주자 이리도 제 큰 부탁을 들어주셨는데 말입니다. 뭐라도 꼭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식사라도 하고 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침 식사 준비도 다 해놓은 터였어서 말입니다요. 그러자 머뭇거리기만 하는 고성이었어요. 여기 이 물이라도 좀 먼저 드시지요. 내내 목이 좀 마르셨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침 밭일하는 내내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상황에서 별 생각 없이 대청마루에 앉아서는 금세 물을 들이키는 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얘기가 그제서야 귓전에 맴돌았는지 이젠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지나기가 어려운 고성이었어요. 그런 식사 대접 얘긴 됐고 말입니다. 내 진작부터 낭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 왔거늘. 네, 이 집에 드나드는 한 나이 많은 양반을 좀 알아놓아서 말이오. 어째 낭자는 그런 어르신과 정분을 나눠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 가람낭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나이 많은 분과 정분을 나누다니 어디 홀로 사는 처녀한테 그것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자 살짝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고성이었어요.
아,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 아니겠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늘. 내 그 할배놈과도 저 저작거리에서 맞짱을 떴던 판에 무슨 내가 거짓말을 할 일이 있겠소. 분명 낭자가 또 그 할배를 만났을 텐데 어찌 내 얘기를 안 했을까 싶소. 아, 안 그렇소. 이어지는 고성의 얘기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하던 가람낭자였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지나고 나서야 그 어르신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듯한 것이었어요. 제 집에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잠깐 차 한잔하고 가시는 그 최 씨 어르신 말씀이시군요. 예, 며칠간 절 찾아오신 것은 맞습니다만 어찌 제가 그분과 가졌던 만남에 대해 댁과 얘기를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소. 대체 무엇이 궁금해 그러시는 것이요? 가람낭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고성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현재 만나는 애인이라도 되는 양 가람낭자의 행태를 따지고 드는 것이 스스로 조금은 민망하기도 한 것이었어요. 아, 그냥 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소이다.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제 아무리 남녀가 쉽사리 합방을 한다 해도 어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뻘 되는 분과 합방을 한단 말이오. 그냥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이 왜다. 이 말에 살짝 생각에 잠기는 듯한 가람낭자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표정을 고쳐 내뱉는 말은 실로 희한한 것이었어요. 그런 의심을 살만도 합니다만 절 찾아오신 그 최 씨 영감님께서는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신 터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시던 할머님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그나마 남은 유산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터의 말입니다. 제가 마침 모르던 빚가정 떠하는 상황에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힘든 상황을 어찌 알고 찾아오셨는지 그 최 씨 영감님께서 아주 흔쾌히 목돈을 꾸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갚아야 될지도 모를 일이었건만은 왠지 절 돕고 싶다면서 하루 이틀 제 사정을 긴밀히 들어보시고는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찌 그런 분한테 제가 그냥 사랑채에 들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하겠습니까요? 이 말의 고성은 왜 그런 도움을 주려는 것인지 의심은 안 해봤냐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가람낭자는 물론 그런 의심이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대화를 더 나눠보니 그것은 단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이었습지요. 이 말에 두 눈이 치켜 올라가는 고성이었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대화였는데 말이오? 아, 어서 말을 해보시오. 이에 가람낭자는 잠시 숨을 가다듬더니만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최 씨 영감님께서는 바로 고성 씨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절 찾아오신 그 첫날의 말입니다요. 아니, 뭐라고요? 고성이는 너무 어이가 없어 뒤로 물러나 앉았어요. 그것이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이젠 저한테 거짓말이라도 시작할 셈인 것이오? 그러자 손사래를 치는 가람낭자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못하러 고성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그 최 씨 영감님께서는 언덕 넘어 사는 고성이란 청년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 동네에 그만한 청년도 없다며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냐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잘 모르고 있었기에 어쨌든 그 고성이란 분을 꼭 한번 만나보겠다 말씀을 드린 터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요. 순간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의 고성이 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내 이런 소리를 듣자고 당신 물동이를 나르고 그 어려운 물음까지 꺼낸 줄 아시오? 어찌 나한테 그런 거짓말 따위로 홀리려 드는지 모르겠소만 내 낭자한테 가졌던 진심 어린 마음도 이런 처자인 줄 알았다면 내 진작 관심조차 주질 않았을 것을. 어찌 나이자 신분과 합방한 것이 들켜 제 아무리 면목이 없다 하거늘 이런다고 내 본 것조차 잊어버리고
당신을 용서할 줄 아냔 말이오. 정말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소. 라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고성이었습니다. 이내 그런 것이 아니라며 마당채로 뒤쫓아나온 가람낭자였건만 고성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가람낭자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냅다 뛰기 시작하는 고성이었습니다. 내 이런 처자를 어찌 그 오랜 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더냐. 나한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런 본인의 과오조차 누그러뜨리려 하다니. 정말 처자들은 모두 저런 여우 같은 것이란 말이더냐. 라며 흐르는 눈물만 훔쳐내는 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샛길로 뛰던 고성이 순간 주막과 맞닥뜨린 그곳에서 갑자기 벌러덩 자빠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기름과 돼지기름에 범벅이 된 바닥에서 글쎄 근처 항아리에까지 머리를 쳐박고만 고성인 것이었어요. 이에 쿵하는 소리와 퍽하는 소리가 함께 울리더니만 간장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난 그때 황급히 달려온 주모도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였을까? 총각, 괜찮으시오? 아이고요, 일어나 보시란 말이오. 고성은 그 자리에 정신을 잃은 채로 간장에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곧이어 달려온 가람낭자는 비명을 지르며 고성의 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성은 그 자리에 눈을 감고 누운 채 숨조차 내쉬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서서히 눈을 뜬 고성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한숨을 내뱉더니만은 다행히도 붙어있는 목숨에 놀라는 눈치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눈뜬 곳은 다름 아닌 가람낭자의 집 사랑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어요. 그 주변에 보이는 모든 모습들이 고성의 눈엔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가람낭자의 사랑채 안은 물론이고 고성 자신을 내려보는 몇몇의 사람들도 모두 마냥 잊고만 있던 그런 낯익은 모습들인 것이었어요. 기억 저편에 숨어만 있던 예전 내내 보고 싶기만 하던 그런 얼굴들인 것이었지요. 연아? 떨리는 고성의 음성에 연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오라버니, 이젠 절 알아보시겠소. 이전보다 훨씬 더 익숙한 그 목소리에 고성은 가는 눈을 더 크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고성이었습니다. 어째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이냐? 고성아, 이 애비를 알아보겠느냐? 아버지. 그토록 잊고만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제서야 들리다니. 그런데 자신이 애비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최씨 영감인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어찌 이제서야. 이 말에 오열하는 최씨였습니다. 그리고는 고성을 끌어안더니만 이전의 모든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려 이제라도 날 알아볼 수가 있다니 이 얼마나 다행인 것이냐. 그간 고생 많았지. 그리고는 남아돌던 모든 기억이 죄다 돌아와 버린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한양에 살면서 어린 여동생을 돌보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작스레 알아눕게 되자 고성은 매일같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찾아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보부상의 말을 듣고 난 고성은 서방으로 나가 약을 구해오기 위해 그간 모은 돈을 모두 보태 배에까지 오른 것이었어요. 이를 뜯어 말리는 여동생이었건만 약을 꼭 구해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배에 올라 망망대해로 떠난 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오르고 난 얼마 뒤 거센 바람으로 제멋대로 움직이던 돛대에 그만 고성이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은 것이었어요. 그 길로 다시 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고성이었건만 겨우 정신이 든 얼마 후에도 고성은 모든 기억을 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여동생의 얼굴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고성이었기에 그의 아버지 최 씨는 결국 하늘로 올라간 고성 어멈 뜻대로 고성이를 혼자 살도록 내버려둔 것이었어요. 아예 제 어멈을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약을 구해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갖지 않도록 그저 맘 아픈 기억에서 멀리 떨어져 살도록만 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런 고성이가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남몰래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이에 홀로 꿋꿋이 살아가면서도 그 짝사랑의 마음은 대체 어찌 생겨난 것이었을까요? 기억을 잃은 이후 가람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고성은 자연스레 그녀를 사모해온 것이었건만 사실 가람낭자 또한 고성이가 약을 구하러 배를 탈 때까지도 몸소 배웅을 나왔던 그리고 고성이와 혼인까지 약속했었던 그런 연인 사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의 애비 최 씨의 바램대로 가람낭자 또한 고성이의 곁으로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에 다시금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람낭자는 자신을 먼 언덕 위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고성이를 몰래 흘끗 올려보며 애써 모른 척 마음을 감추고 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혼자 살던 내내 뒤를 쫓아와 밥 먹었냐 묻기만 하던 그 처자. 그 사랑했던 동생 연아가 바로 지금 고성의 옆에 앉아 울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가람낭자를 본 고성도 이내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짝사랑이 아닌 지인 사랑이었던 것이었지요. 어쨌든 고성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가람낭자의 힘든 속사정까지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도 고성의 아버지 최 씨는 때마다 가람낭자의 집에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결국 이를 오해하고만 고성이었기에 모든 기억이 돌아온 지금의 고성은 아버지를 향해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찌된 일이요? 고성이의 기억이 돌아왔다니 그것이 참말이요? 고성의 옆집에 사는 강씨 부부가 그제서야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들 또한 한양에서 최 씨와 잘 알고 지내온 터 굳이 고성의 옆집으로까지 이사를 와 최 씨의 부탁에 고성이를 도와줘 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쇠 그릇 또한 고성이를 줄여 최 씨가 산 것을 강 씨가 전해준 것이었기에 이를 안 고성은 또 한없는 눈물로 제 아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더랬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먼저 간 제 어머니를 떠올리던 고성은 끝없이 정말 끝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어머니 묘소 앞에서 엎드려 울던 고성은 약을 구해오지 못한 죄책감은 먼 산 저편으로 떠나보낸 채 자신의 기억이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가람낭자를 되찾았다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같은 마을에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고성과 가람낭자가 혼인을 하였음은 물론이었고 말이지요. 이들의 이야기는 곧 널리 알려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억 속 저편에 머문 행복이라도 언제든 또 되살아날 수 있음에 매번 감사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항상 기쁨과 행복만이 오래오래 넘쳐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의 얘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